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 안중과 지제 역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역과 지제 역사는 뭐 여기 이제 블로그라든지 밴드,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너무 많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영상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안중역과 지제 역세권에 이제 투자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기존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기존과 최근 투자하신 분들이 문의가 오시는 거죠. 어떤 분이냐면 저는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개발 범위 밖에 토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안중과 지제 역세권에 지금 투자한다? 물론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과 밖에 들어가는 것과 차이는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뭐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밖에 있는 것은 또 개발 범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세권 개발 범위 밖의 토지 투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측이 안중역이고 우측이 이제 지제역이 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안중 역세권 개발 범위가 들어가고 지제 역세권 개발 범위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8월 4일 날 평택시장으로부터 공고문이 돼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진행을 한 거죠. 그게 어디냐면 제한 지역이 평택 안중 역세권과 그 다음에 지제 역세권 이 넓은 면적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한 내용은 뭐냐면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그 개발 범위 들어가 있는 면적은 다 밀어서 개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행위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거 다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고시일이 이제 2021년 8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3년간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승인 시는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해제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2021년부터 했으니까 22년, 23 좀 남아 있네요. 아마 그 안에 도시계획 사업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해제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제한 대상 행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건축물을 뭐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중과 지제 역세권 개발 범위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지제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는 지금 용지 배분가 나와 있죠. 어디가 상업지구 주거고 준주거고. 근데 이 안중 역세권은 어디가 상업지구 주거고 준주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중역 개발 범위, 지제 역세권 개발 범위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제 역세권이죠. 요렇게 개발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제 역사니까. 그리고 이제 요 블록은 뭐냐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협력업체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이제 부품업체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 가운데 상업지 뭐 여기도 들어가 있고 뭐 주거용지 뭐 도시지원 시설용지 공원도 들어가 있고요. 뭐 학교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안중 역세권은 아직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근데 곧 앞으로 이렇게 지제 역세권처럼 용지 배분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중은 지금 화양지구, 여기 성장관리지역, 여기 이제 서구청 들어가는 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도시 방향으로 요 노란선 쳐 있는 이곳이 가장 핵심 지역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은 요게 이제 노란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게 313 도로거든요. 이 뒤에 이렇게 많은 넓은 면적에 313 도로가 가운데를 딱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도 이쪽과 이쪽은 뭐 준주거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주겠죠. 그래서 요 노란선 쪽 같은 경우는 뭐 준주거 아니면 상업지 이렇게 해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역세권 이렇게 막 투자를 이루어졌어요. 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투자하신 거죠. 몇 분은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또 밖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이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잘 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투자가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제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이 일대도 이렇게 막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투자가 이루어졌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수용이든 환지든 어쨌든 이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외곽에 이렇게 이제 개발 투자했는데 이렇게 역세권 개발 범위 밖에 투자한 토지가 사실적으로 어떠한 토지가 많냐면요, 농지가 많습니다.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 도시 인근에는 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농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농지, 그 다음에 이제 임야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다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같은 경우는 산에 안 들어가고 거의 평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주변 인근의 평지는 어디예요? 다 이렇게 평지 들어가는 거죠. 다 그 주변은 다 농림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농림지가 많은 거죠. 근데 내가 농림지를 이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와 밖에 있는 토지는 이거는 뭐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더 바른 TV라고 해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농림지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개발 범위 밖에 있는 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자, 도시 지역에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뭐 보전도 있고 생산도 있고 뭐 자연 녹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도시 지역에 녹지 지역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도 그렇게 뭐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왜? 행위를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행위하려면 이제 도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이 있죠. 뭐 보전, 생산, 계획 관리가 있죠. 요 보전 생산 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라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개발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농림지입니다. 농림 지역에 전답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개발 범위 밖에, 그것도 지분 투자를 하셨다. 개발 범위 밖에 농림지 지분 투자다. 이거는 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밖에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농림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뭐 보전 녹지, 농림지역 계획관리, 자연 녹지, 뭐 농림지도 있고 보전 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개발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개발 범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노란선 쳐져 있는 요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을 개발 범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지금 토지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농림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밀어서 개발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환지든 수용이든.
뭐 수용이면 뭐 현금 청산해서 나오는 거고, 환지는 또 뭐 땅을 바꿔서 뭐 대지로 바꿔주겠지만, 그래도 이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그래도 다행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개발 범위 밖에 있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뭐 계획관리, 이런 토지는 그래도 도로가 있거나 그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 범위 밖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가 들어가는 곳은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들어가거든요. 그 평지가 들어가는 것은 도시 바로 인근에, 평지면 다 농림지역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농림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기존 투자, 최근 투자하신 분들. 자,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농림지 같은 경우는 개발 범위 밖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지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농지 취득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 범위 밖에 있는, 안이든 밖이든 농지 취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렇게 밖에 농림지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여기 또 더군다나 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개발 범위 밖에 이런 농림지 같은 경우는 기존 투자, 최근 투자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 밖의 농림지역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물론 지금 농지를 취득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투자하시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밖에 있는 농림지역의 지분 투자,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개발 범위 밖의 농림지역의 농지, 전답 이 부분은 지분 투자, 특히 이 부분은 피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막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개발 범위 요 밖에 있는 토지가 농지일 경우는 절대 투자하시면은 안 되고, 정말 투자하신다면 신중히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농사 짓는 바로 옆에 역세권이다. 그럼 집가는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런 곳에 지분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범위 밖에 농지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의 주십시오.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존 투자자, 또 최근 투자자,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비 오는 날씨,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하십시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